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법과정치 문제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번 문제부터는 사회문화 문제인데, 근대화 과정을 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근대화 이론에 관련돼서는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거다. 이 중에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주변에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의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고 있는 원료 공급자와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여 저반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A는. 그죠? 그러면 A는 무슨 이론이에요? 종속 이론이죠. 됐죠? 자, 그러나 B 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죠? 그러면 나의 관점은 뭘까? 이거는 근대화론이에요.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 됐죠? A 종속이론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종속과 착취를 당하게 되면 무조건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은 착취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발전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설명하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아하, 그래서 나의 관점은 서구 중심의 뭐다? 근대화론이다. 그러면 기업번 전통은 근대화론에 따르면 제3세계 국가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거죠. 그죠? 그래서 장애의 요인이다. 어때?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는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근대화론을 비판할 때 서구 따라가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그죠? 단선 논리. 2단계 끝나면 이거 오고 2단계 끝나면 이리로 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대화론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건 종속이론이죠. 주체적 발전하자. 서구 의존성을 버리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을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티귿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12번 문제.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그랬습니다. 또는 개념 이렇게 나올 때, 자,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그죠? 예, 이런 계층을 나눈 여러 가지 기준들 있죠. 거기서 하나는 높은데 하나는 낮은 경우. 자,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을 하는 것은 이게 계층론이고요. 계층. 자, 지위 불일치 현상 설명할 수 없다. 계급이고요. 자, 베버의 계층. 그 다음에, 자, 마르크스의 계급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번. 자, 계층론은 불연속적으로 구별됐다. 이분법적으로 불연속적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건 A가 아니라 B입니다. B.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원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건 다원론이면 자, A입니다. 그죠? 자, 마르크스의 계급은 경제 이론론이죠. 경제 이론론이에요. 다원론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A이론, 계층론은 B이론과는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는 거는 둘 다예요. 둘 다. 아시겠죠? 얘는 경제 결정론이고 B는 그 다음에 A이론, 계층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다 보는 거죠. 다원론의 관점에서. 그래서 경제적 요인으로 자, 계급이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는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정답이네요. 자, B이론, 계급론은 자, 계층론과는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 자, 주된 변수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요. 경제 결정론이에요. 경제 결정론.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가지면 정치적 권력의 수준도 높고 사회 문화적 수준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신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경제적인 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입니다. 일탈행동. 어렵지 않았죠? 제시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특히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일탈행동 뭐예요? 차별적 교제이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 그러면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애들과 이제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이거 갈등론이에요. 갈등론. 불공정한 사회구조 전면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건 갈등론이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 규범의 부재로 규범의 부재 상태가 일탈행동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는 자, 아노미죠. 뒤르켐의 아노미. 뒤르켐.
자, 4번.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놈, 마찬가지로 아놈인데, 아노미론인데, 머튼이죠, 머튼. 목표와 수단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로 보는 것.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마찬가지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 중심인 사회 명목론하고 사회 중심적인 시각, 사회 실제론이 있잖아요.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서구에서 발생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발견된다. 자본 획득의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16, 17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정신의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정신은 이윤축을 직업적 성실성, 근면, 자, 검소 등을 핵심적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의 시장 제도가 결합한 거. 아시겠죠?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 제도가 발전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만의 독자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회의 실제론입니다. 사회 중심의 시각. 그러면 1번.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징을 갖는 실체이다. 사회 실제론 맞잖아요.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는 나름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 사회 실제론. 2번.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사회의 제도나 어떤 구조, 이념 등의 힘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힘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회 실제론 맞고요. 3번.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충진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개인 중심적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사회의 명목론이죠. 자, 4번.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한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은 그 전체의 부분에 불과해라고 바라보는 거죠. 사회 중심적 시간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을 조금 하기 제시문이 길어서 어려우실지라도 지금 보면 어때요? 실제론의 얘기죠. 전부 다. 아시겠죠? 실제론. 그러니까 선지만 가지고도 분석해서 하나 다른 명목론을 고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평소에 좀 배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글자를 잘 읽으셔야 돼요.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주는 영향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주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게 니은이죠. 결과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에요. 만족도에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무슨 변수? 종속 변수고 니은이 독립 변수가 돼야 돼요. 서로 반대로 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문화는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제 표현으로 외워주실 걸 부탁을 하거든요. 그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라고 하는 것, 자,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과거 6개월 동안 동아리 활동에 참여 횟수로 수치화시켜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측정 가능한 개념을 바꿔준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고 3번 모집단과 표본집단인데 자 모집단은 조사하려는 전체 집단이요. 자, 그 다음에 표본집단은 실제 조사한 집단입니다. 실제 조사한 집단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대학생을 갑은 공공대 학부생 중에서 성별 학년 전국을 고려해서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지금 질문지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 즉 모집단은 뭐예요? 우리나라 대학생이에요. 이게 모집단.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조사한 집단은 어디예요? 실제 조사한 집단은 자
리을번 공공대학교 학부생 중에서 몇 명이니까 100명. 이 미음이 이제 표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미음이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리을범은 이 리을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서 실제 조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명인데 연구자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공공대학교 학부생들에만 조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이 아니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예요. 그래서 모집단은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료 수집 방법이 집단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법, 이 아닙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려면 이 자료 수집 방법이 뭐 해야 돼요? 실험법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 질문지를 주고, 이것도 평소에 제가 많이 강조해드리죠. 자, 질문지를 주고 그 질문지를 수거한 다음에 그걸 A 집단과 B 집단으로 분류해서 다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자, 통제 집단이나 실험 집단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인데 지금 보면 민간경제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제의 순환. 그러니까 가게 아니면 뭐예요? 기업이죠. 가게 아니면 기업인데 자, 지금 보면 서로 다른 경제 주체고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지수 값이 주어진 건데 봐봐요.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씩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게.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이라면 나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효용국대화가 아니라 이윤국대화죠. 그죠? 기업이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그랬습니다.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뭐예요? 나가 기업이죠.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해당한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에 해당한다. 기업은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주는 거예요.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주는 거죠. 그죠? 뭘 줘요? 소비 지출, 금액, 돈을 주는 거죠. 기업의 판매 수입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돼야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이게 돼야죠. 화폐 형식으로. 생산 요소를 가져오고, 가게한테 생산 요소를 가져오고 화폐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요. 3번.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그랬습니다.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좀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좀 다 지울까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그랬습니다. 실물. 그러면 자, 생산물 시장에 실물을 공급하는 건 여기가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물이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가게잖아요. 자, 그러면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가게는 생산 활동의 주체다. 아니죠. 소비 활동의 주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일 수밖에 없는데. 그죠?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생산물을 구입한 대가를 주는 거니까 가게고. 그죠? 그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기업이죠. 그죠? 자, 화폐 흐름이면 그러면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다.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다.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다. 맞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이 말만 좀 잘 이해하셨으면 끝났을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다.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0이다. 아시겠죠?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XJ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XJ 시장은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량이라고 한다면 자, X에는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에 갑시다.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공급 곡선이다 이거예요. XJ는. 그 다음에 YJ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격과 수량이라고 본다면 우하향하는 곡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직.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면 충분히 맞히시는 거죠. 그러면 1번 XJ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탄력성이 무한대인 거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XJ 수요가 증가해도 XJ 균형 거리량은 변함이 없다. XJ 수요가 증가하면 XJ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죠. 그럼 균형 거리량은 여기에서 1로 이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요. 자, 그 다음에 3번. YJ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YJ의 균형거리량은 증가한다. YJ의 공급이 뭐하면? 증가하면 균형 거리량이 이만큼에서 어디로? 이만큼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XJ와 YJ 수요가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했어요. 자, 지금 XJ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뭐하면 증가해도 워낙 공급 곡선이 수평이니까 그죠? 가격이 오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XJ는 아니죠. 가격은 불변입니다. XJ는 불변. 변함이 없고 불변. 그다음에 YJ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 YJ는 좀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그러면 넥스트에 YJ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균형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는 거 맞네요. YJ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지만 XJ는 불변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8번 문제. 총수요, 경기 변동,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총공급의 변동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총공급의 뭐예요? 감소죠. 총공급 감소로 나타나는 겁니다. 총수요가 아니라 총공급의 감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총공급이 변동할 경우에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봐요. 총수요, 총공급인데 여기가 물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실질 GDP다. GDP라고 했을 때 총공급이 만약에 변동한다고 했으니까 증가하게 되면 총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그다음에 실질 GDP는 증가하죠. 그죠? 감소 증가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총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지만 실질 GDP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니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그러면 총공급이 뭐 해야 돼요? 총공급이 증가하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야죠. 원료 가격이 하락해야죠. 그래야 총공급이 증가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기억 니은이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데 자, 이게 총수요고 이게 총공급인데 자, 총수요가 뭐였어요? 증가했어요. 증가. 총공급도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로 가잖아요. 일로.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실질 GDP는 무조건 증가죠. 증가. 실질 GDP 무조건 증가합니다. 됐죠? 물가 변동을 모르죠. 물가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증가니까 총수요 증가, 총공급 증가니까 이것도 실질 GDP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 아시겠죠? 수요 공급으로 미시경제로 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그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제 생각 나셨죠, 여러분들? 그죠? 자, 경기가 뭐 했어요? 과열됐어요. 과열시. 그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할인율 인상해야 된다. 지급준비율 인상해야 된다. 그죠? 인상만 가도 되죠. 국공채 뭐 해야 되고? 매각해서 통화량 감소시키고. 됐죠? 그렇죠? 정답 4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경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패턴화 시켜가지고 교재에 수록하고 문제 풀어봤던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T시기에 XJ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곡선이다. 외국과 무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있었을 때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T 플러스 1시기에 시장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T 플러스 1시기에 시장 개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T 플러스 1시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T 플러스 2시기에는 XJ 산업을 보기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게 바로 T 플러스 2시기의 관세입니다. 이만큼의 관세예요. 관세 이게. 아시겠죠? 이만큼의 관세고 자, 이거는 이제 T 플러스 2시기다. 2시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T기에 비하여 T 플러스 1기의 각국의 사회적 잉여는 얼마만큼 증가한다. 자, 사회적 잉여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얼마였어요? A, B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이만큼,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자, 자유무역을 하잖아요. T 플러스 1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소비자 잉여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에요. 생산자 잉여는. 그러면 새롭게 포함되는 지역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은 CDFGHI예요. CDFGHI. 자, 그래서 T 플러스 1기의 사회적 잉여는 그죠? 자, 아까 보였어요. CDFGHI만큼. CDFGHI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니은번 T 플러스 2기의 갑국의 관세 수입은 G 플러스 H다. 자, 이걸 좀 깨끗이 지워볼게요. 관세 수입은 얼마만큼이에요? 이만큼이 관세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잖아 이게. 해외에 수입되는 초과 수요만큼이 수입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게 정부의 관세 수입이죠. G하고 어디예요? H. 자, 그래서 자, 정부의 관세 수입은 G 플러스 H다. 그래서 2번, 니은번은 맞게 되는 거고요. 디귿번 T 플러스 1기에 비해서 T 플러스 2기의 각국에서는 FI만큼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T 플러스 1기는요. 자, 깨끗이 한번 지워볼게요. 자, T 플러스 1기에는 자, 사회적 잉여가 얼마만큼이었어요? 소비자 잉여 이만큼,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었어요. 됐죠? 근데 T 플러스 2기가 되면서 1로 가잖아요. 1로.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제 이만큼.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관세 수입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부분이 뭐예요? F하고 I까지가 I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됐죠? 소비자 잉여에서 이만큼으로 축소가 되고 위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정부의 관세 수입이 이만큼이에요. G 플러스 H고.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가 빠져버린 부분은 F하고 I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귿번 선지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기의 각국의 생산자 잉여는 T 플러스 1기보다 J 플러스 이만큼 증가하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깨끗이 지울게요. 자, 생산자 잉여가 T 플러스 1기에는 P1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P2로 거래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 돼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만큼만 증가하는 겁니다. J는 원래부터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그죠? 증가하는 부분은 2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T 플러스 2기의 각국의 생산자 잉여는 T 플러스 1기보다 자, 얼마만큼? 이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20번 문제가 좀 잉여에 관련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서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예 그냥 짚어드렸습니다. 그때 그죠? 잉여 손실부까지 아예 그려드렸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 강의 충실하게 들으시면서 경제 부분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쉽게 맞추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좀 가졌던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국가직 해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분이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좌절하시거나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개선점을 찾아가시는 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